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니라. 2018년 책의 해를 맞아 국립중앙도서관이 준비했습니다. 독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와 함께 읽다 진행을 맡은 김소영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사서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황영은입니다. 네, 요즘 제가 사서분들이랑 매주 만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들 말을 잘하시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저도 방송 보면서 이제 네. 저희 쌤들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네, 저도 조금 놀랐는데요. 네, 정말 다 말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도서관에서 많은 분들을 또 직접 도와주시기도 하다 보니까 말을 잘하시나 싶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자타공인의 최고의 지식 창고라고 불리는 국립중앙도서관, 그곳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어서와 국립중앙도서관은 처음이지 시작하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을 많은 분들이 찾으시잖아요. 근데 이 도서관에서 내가 원하는 책을 좀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있나요? 저희 도서관 오시는 경우에는 명확한 키워드를 몇 가지 준비해 오셔서 검색하는 게 빨라요. 왜냐면은 저희 도서관 대부분의 책이 지하 서구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하시려면은 검색을 잘해서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 오시는 분들은 이제 원하시는 책을 생각해 오시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중앙도서관 말고 각 지역에도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책이 만약에 내가 간 지역에 도서관이 없다. 그러면은 구입 신청을 할 수 있다든지 방법이 있나요? 예, 근데 구입 신청하실 경우에는 그 도서관에 구입비가 여유로울 경우에는 이제 신청을 해서 받아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한 제도가 있어요. 이제 저희 도서관에서 책마다 국가 상호대차 서비스를 총괄을 하는데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에 이제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을 하면 이제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끼리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전라남도 해남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해남에 계신 분도 서울에 있는 책을 받아볼 수 있고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그러면은 이 비용이 있나요? 이게? 택배비는 이제 본인께서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각 지자체 알아보시면은 좀 더 저렴하고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상관없이 도서관 전체가 하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또 하나 들은 게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학 교재를 제공해 준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네, 저희 작년에도 67개교 이제 153명의 학생분들께서 이용해 주신 서비스인데요. 장애인 이용자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대학 교재를 제작해 드려요, 저희가. 그래서 무료로 진행이 되고 대학 교재뿐만 아니라 수험서 등의 서적 등도 대체 자료를 만들어 드리니까 혹시 시각장애인분들 중 읽고 싶으신 책이 있으시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런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정말 꼭 알려야 되는 좋은 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의 해열제 같은 코너 마음을 읽는 서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황영은 사서님의 고민 맞춤 추천책을 알아볼 텐데요. 제가 먼저 어떤 고민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무지입니다. 저는 35살 여자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는 책을 안 좋아했어요. 하지만 최근에야 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을 읽고 싶기는 한데 무슨 책들이 그렇게 두껍고 단어도 어려운지 매번 도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한 번에 고전 소설을 마스터할 수 있는 책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제 취향의 책이라도 알 수 있는 가이드가 될 만한 책이라도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책을 뭐 안 좋아했었다가 나중에 좋아하게 된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정말 어떤 책부터 소개해야 될지가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올리버 티얼의 비밀의 도서관입니다.
뭐 약간 뭐 책 이름 자체가 프로그램 이름 같이 멋있는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고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부터 이제 현대 더글라스 호프스테터의 유체 개념과 창조적 분석이라는 어려운 책에 어려운데? 이르기까지 99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실들이나 지금 현재 우리 주변의 세계랑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서 굉장히 읽으면서 흥미로웠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다양한 자료 조사를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정리되지 못해서 사라진 책들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집에 잠들어 있는 혹시 오래된 문서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어떤 자료인지 저희가 상담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문원 대민 상담이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하시면은 담당자분이랑 날짜를 조율해서 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책이 묻히지 않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도서관판 진품 명품처럼 그냥 되게 옛날 책이다. 우리 뭐 할아버지께서 주신 책이지만 뭔지는 모르겠어. 이런 책을 신청하면 고문원 상담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감정가까지는 나오진 않고요. 대신에 이제 그 자료에 혹시 기증을 원하시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기증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혹시 잠자고 있는 책이 없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책 이름이 도서관이어서 사실은 도서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 책 얘기를 조금 본격적으로 해볼까 봐요. 저는 이 고대에 씌어진 책들에 대해서 읽다가 좀 재미있었던 게 보통 고대의 책이다 이러면은 흔히 생각하는 게 뭐 철학, 역사, 인문 이런 책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이 플리니우스가 펴낸 박물지라는 책에는 뭐 치질이나 탈모에 대한 책을 민간 치료법이 적힌 책들도 있었고 정말 이 고대에도 탈모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았구나. 요즘에만 이런 민간 치료법 책이 나왔던 게 아니구나. 이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네. 이런 의료 정보뿐 아니라 이제 빅토리아 시대에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해서 종합 가이드북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이제 여기서 소개되는 내용들은 뭐 빨래하는 요령, 뭐 결혼하는 법, 뭐 상한 버터를 되살리는 법 이런 것까지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책이 팀 버너스리가 월드 와이드 웹을 창시하는데 영감을 준 책이라는 사실이 잘 안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 때 나온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책에서 영감을 얻어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쓰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언제든 물어보고 싶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옛날에는 그런 게 책으로 가능했던 거고.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들이 이제 지금까지 많이 전해지지 않은 건 그때 책의 내용과 지금 좀 많이 달라졌을 거잖아요. 뭐 의료 정보도 그렇고 요리법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은 결국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공감을 사는지 그리고 이 책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책의 수명을 결정짓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맞아요. 소영 씨 말씀에 맞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윈을 종의 기원의 저자로 기억하잖아요. 찰스 다윈이 지렁이의 활동과 분변토의 형성이라는 책을 썼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다윈이 40년 넘게 지렁이를 연구한 결과물 있는 책인데 다윈 생전에 종의 기원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렸다고 해요. 어찌 보면 생전에는 40년 동안 지렁이를 연구했는데 오히려 후대에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또 이제 대표작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기억에 또 남았던 게 이 동화가 이제는 그냥 어린이를 위한 책을 동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책 제목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리 카트리느 르 주멜 드 바르네빌 이름이 어려운데 이분이 동화라는 장르를 만들었고 본인의 이야기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미녀와 야수의 영향을 준 이야기도 이분이 쓴 것이고 굉장히 많은 동화를 만든 작가지만 현대에 와서는 안델센이나 그림 형제 이야기가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월트 디즈니가 그 작품들을 선택했기 때문이지 원래는 이런 작품들이 많다 이런 지적도 굉장히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후대에 전승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든 선택되지 못한 작품이나 작가는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지잖아요. 그런 뒷 이야기를 모아서 만든 책이라서 이 책의 이름이 비밀의 도서관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 약간 시대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발전해 왔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책인 것 같고 읽다 보면 약간
자연스럽게 세계사도 좀 알게 되는 약간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요. 소개되는 모든 항목들이 서로 연결고리가 있어요. 과학적 발전이 일어났던 이제 계몽주의 시대의 책을 보면은 토마스 브라운이 이제 당대의 미신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통속적 오류나 이제 로버트 훅이 현미경에 대해서 설명해놨던 마이크로그래피아 같은 책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낭만주의 시대는 이제 그 전에 계몽주의가 네. 하도 이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회의에서 상상력이 풍부한 소설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낭만주의 시대에 나온 책들이 뭐 고딕 소설, 예. 지금까지 사랑받는 뱀파이어나 프랑켄슈타인이 등장하는 그런 네. 책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이제 네. 그런 익숙한 개념들도 언제 어디서부터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비밀이나 기원 같은 것까지 짚어주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읽는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나면 굉장히 많은 고전들을 한눈에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디 가서 야 너네 뭐 뱀파이어 그런 게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언제가 처음이었는지 알아? 이런 말 하기가 되게 좋은, 읽고 나면 약간 유식한 척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비밀의 도서관이라는 이 책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 99권의 책에 대해서 쓴 책이다 보니까 다 할 수가 없는데 이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비밀의 도서관의 결정적 페이지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네. 책에서 241페이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레이놀즈가 죽은 뒤 그의 명성에 어떤 일이 생겼고 그의 소설 속 비밀만큼 비밀스러운 이유들 때문에 사후 독자층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소설들이 한 번 읽고 버리는 정기 간행물이나 신문에 발표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레이놀즈의 작품 속 주제와 스타일도 아마 원인이 됐을 것이다. 디킨스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소설을 광적으로 빠르게 썼지만 그는 다분히 빅토리아 시대 맞춤형 작가였다. 당시 유행만을 쫓아 소설을 썼기에 오늘날에는 그의 소설을 읽을 의미가 사라졌다. 그럼 이런 작가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도 많을 텐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유대한 유산이나 올리버 트위스트로 유명한 찰스 디킨스보다도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인기 작가였다고 해요, 이 사람이. 근데 왜 이 사람은 잊혀진 작가가 되고 찰스 디킨스는 계속 남아있는 작가가 되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제 시대의 흐름에서 이제 책의 생명력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사실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도 책을 고를 때 유행만을 이제 쫓을 게 아니라 어떤 책이 좀 오래 갈 책일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책을 고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오늘 참 많은 가르침을 받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떠셨나요? 저희 도서관에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면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되게 의미 깊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가지고 되게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정말 책을 많이 읽는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책들을 항상 배워가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고민과 다양한 책들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